자, 이제 자음 원방각으로 만들어지는, 천지인으로 만들어지는 9자. 그 다음에 음량으로 만들어지는 4개. 이 4개 기호를 서로 이 판 안에다가 넣고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관계를 보았는데, 이 관계에서 보면 비읍과 피읍은 이렇게 뭔가 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보면은 시읒 뒤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둘을 더하고, 이응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둘을 더하고, 이런 어떤 모종의 또 이 자체 내에도 그런 그 흐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훈민정음 회례본에 아주 재밌는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역을 길게 발음하면은 여린 이응이 되고, 여린 이응을 짧게 발음하면 기역이 되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여린 이응과 기역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히읗이 기읍과 이응과 관계에 있다는 음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자음의 기원에서 보면 기역이 원방각, 천지인과는 바로 관계가 되지 않지만 그 기원이 서로 다르지만 그 기역은 모종의 이 자음, 하늘을 나타낸 자음, 여린 이응과 관계가 있다. 이런 정보를 훈민정음 회례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여린 이응 자리에 기역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응이 되고, 미음이 되고, 비읍이 되고, 이 판 위에 기역을 바로 이곳에다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역을 굳이 기역, 니은, 디귿 4자를 이 판 위에다가 결합하는 이유는 우리 한민족이 대대로 이 세상을 보는데 천지인 삼재사상으로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이 틀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자의 기원, 한자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은 음량으로도 보지만 천지인으로도 본다. 그런데 음량으로 보는 철학 속에서는, 음량으로 보는 그 음량의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대립을 피할 수가 없다.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전부 상대는 악이 되고, 상대가 악이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선이 되는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량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특히 이 한자와 한글을 만드신 이분들은 그 둘로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갈등, 분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세상을 세세체제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세체계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림자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을 가리는 사물이 있어야 됩니다. 빛과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기는 세 번째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면 그림자나 사물이나 빛이나 반드시 이 셋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림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셋으로 보는 세계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상대를 살려주어야 비로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활 용어인 살림살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살려야 나도 산다. 나도 상대를 살려줘야 된다.
나는 상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민족이 세상을 그런 식의 사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양의 둘로 보는 세계에서는 분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셋으로 보는 세계관을 갖는다면 그 속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서로 상대를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철학을 존중해서 음양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네 자도 천지인의 틀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단서가 바로 열인 이응과 기역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히읗이 변할 때는 기역과 이응으로, 기역이 변할 때는 히읗과 이응으로 이런 그 사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참고해서 기역을 여기다 위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을 넣고 나면 기역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을이 또 이들끼리도 서로 천지인의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역의 범위,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있는 디귿은 이게 하늘의 속성, 내려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땅의 속성, 이 니을은 동그라미처럼 계속 흘러가는 변화하는 인의 속성. 그래서 기역 안에서 기역 변화는 디귿과 니은과 리을을 또다시 이렇게 천지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런 표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뭐 생각 단순하게 보자면 한없이 단순하고, 그러나 넓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영역으로 나눈다면 9개, 10개, 11개, 12개 12개의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이 우주 안에서 12개의 영역으로 의미를 세분해서 나누어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도구, 언어 체계, 문자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소리와 문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한글은 자기 생각하는 것 또는 자연계의 소리를 적지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적지 못할 문자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의 아주 우수성입니다. 만약에 철학적으로 이걸 설명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 적어도 12개의 차원에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음 체계의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우리 자음 체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도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자음이 2개가 있습니다. 티귿과 기역인데 이 티귿과 기역은 디귿 플러스 점, 기역 플러스 점. 자, 디귿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연결, 기역은 하늘의 내려옴, 하늘에서 내려옴. 거기에다가 이 점, 우리가 앞서 한자에서 배웠던 하늘의 표시입니다. 말하자면 큰 대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클 태가 되듯이 하늘만큼 크다라고 할 때 이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디귿에다가 하늘의 의미를 더했다. 그래서 티귿이 된다. 타가 된다.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대개 이런 물건들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에 탑니다. 불에 타면 재가 됩니다. 자, 탔다고 하는 것은 형상을 없애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우리 아까 그 한자의 자음책에서 한자에서 보았듯이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진 것은 전부 하늘로 돌아갔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제가 여기 올 때에 열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 열차를 타는 것은 이 열차를 타면 반드시 내 목적지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은 하늘, 목적, 근본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에 이걸 더하면 키읔이 되는데 이것 키읔은 하늘의 의미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글의 자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몇 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세상을 그 영역별로 나누어서 세분화를 하고 그 영역에 맞는 기호를 하나씩 배당함으로써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풀이할 수 있는 이런 기호 체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